우리가 이제 놀라운 환상 몇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의 뇌는 왜 그렇게 순진할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또 어떤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겁니다. 먼저 이 네거티브 그림에 있는 젊은 여성이 어떻게 보이나요? 지금 보기에는 썩 좋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코에 있는 점을 15초 동안 잠시도 눈길 떼지 않고 주시합니다. 15초가 지난 뒤 눈길을 오른편 빈 공간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예쁘고 젊은 여성이 나타날 거예요. 더욱이 천연색으로 말이죠. 이 환상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특정한 색깔을 오랫동안 바라볼 때 이 색깔에 민감한 세포들이 자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길을 무채색의 공간으로 옮기면 세포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대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는 반대 색깔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흥미로운 착시 현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정사각형들의 원이 언뜻 보면 서로 교차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연필로 사각형들을 연결하는 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원들이 그 어디에서도 서로 엇갈리지 않는군요. 직선에서도 이런 환상이나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그림에서는 선들이 수평으로 고르게 뻗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게끔 색깔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를 가지고 사각형들 사이 간격을 재보세요. 간격이 다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 번째 착시 현상입니다. 여기 이 그림들이 이른바 움짤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레몬들이 움직이고 톱니바퀴들이 뱅뱅 돌고 별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건 다 그냥 2차원의 그림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뇌는 여기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는 걸까요? 이 그림들을 볼 때 현기증이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하게 배치된 여러 색상의 반점이 대뇌피질의 신경 반응을 즉각 한 번에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은 환상이 일어나지요. 실제로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말입니다. 네 번째, 색깔 착시의 사례입니다. 여기 공들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공의 색깔이 다 다르게 보일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공의 색깔은 다 똑같아요. 다만 배경이라든가 주변 환경 때문에 색깔이 다르게 보일 뿐이죠.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흑백 사진입니다. 하지만 붉은 계통의 선들을 그어놓은 까닭에 뇌가 물체에 여러 색깔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여학생이 입은 상의가 저에게는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다른 색깔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그림을 아직 본 적이 없다면 이 드레스의 진짜 색상은 또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흰색과 금색의 드레스로 보고 누군가에게는 검은색과 파란색의 드레스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 드레스의 진짜 색상은 가운데 것입니다. 색상의 착시를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뇌는 사물의 색상을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한다. 둘째, 안구 망막을 구성하는 추상세포와 간상세포의 수효가 사람마다 다르다. 빛을 감지하는 막대 모양의 간상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배경에 집중하고, 색을 구별하는 원뿔 모양의 추상세포가 더 많은 사람은 색상에 집중한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 놀라운 환상을 볼까요? 여기 그림에서 신랑 신부가 있네요. 신랑은 평소 치구보다 훨씬 더 작게 보이고, 신부는 반대로 또 훨씬 더 거대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작게 보이고 한 사람은 정상보다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은 미국의 안과 의사 엘버트 에임스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이 착시 현상의 비밀은 방이 실제로 직사각형이 아니라 사다리꼴이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보는 우리는 직각형 때문에 방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 직각으로 보이는 것도 사실은 직각이 아닌데 말이죠.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A의 실제 위치는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또 A가 작은 듯 보이는 위치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식하는 방의 형태는 거의 정사각형, 직사각형에 가깝습니다. 사다리꼴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B의 실제 위치와 더 크게 보이는 위치 또 여기 있고요. 그리고 키홀, 관찰 지점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의 방이 3차원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이 방을 하도 독특한 구조라서 에임스의 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괴상한 모양의 포크와 그 이외의 불가능한 모양들을 알아보죠. 이런 형태들을 스웨덴의 예술가 오스카 레이테슈베드가 처음 고안했습니다. 예술적 창조성의 이런 흐름에, 하도 독특한 흐름에 임파서빌리즘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어요. 불가능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불가능한 형태들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바로 이 기묘한 포크입니다. 이 물건의 한쪽에 있는 갈퀴 3개가 다른 쪽에서는 2개로 바뀌네요. 또 다른 유명한 모양은 펜로즈의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큐브 하나하나는 실제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모양 전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형태가 생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른바 임파서빌리즘 장르의 모양을 몇 가지 더 알아보지요. 여기 그림을 보시죠. 끝이 없는 계단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올라가도 끝이 없는. 이게 현실에서 실제로 가능한 걸까요? 또 여기 막대가 2개가 있습니다. 이 두 막대가 나란히 있습니까? 아니면 위아래로 후겨져 있나요?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습니다. 참 신기하네요. 이제 이 폭포를 한번 보시죠. 이건 네덜란드 예술가 에셔가 펜로즈의 불가능한 삼각형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한 석판화입니다. 여기서는 폭포에 떨어지는 물이 바퀴를 돌리는데 이 바퀴가 또 물을 꼭대기로 올려 보냅니다. 눈길을 옮김에 따라 좌우 기둥들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래서 물이 영원히 돌고 도는 듯이 보여요. 참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지극히 복잡한 메커니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기가 쉽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까닭은 뇌 자체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그저 눈을 통해 들어오는 외부 정보를 처리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눈이 보는 이상한 것을 뇌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이런 현상은 그 자체로도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재밌네 하고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사물이든 사람이든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보았다고 해서 다 믿지는 말아야겠구나. 그러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하기 쉽겠는걸. 내가 보고 나한테 보이는 것이 다 실제는 아니구나. 네, 바로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하자면 우리가 보는 것은 바깥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정확한 복사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현실은 우리네 불완전한 감각기관, 우리의 뇌와 마인드가 작업해낸 결과니까요. 이것들이 우리의 주관적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서 알아봤습니다. 현실 인식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는 누구인가 시리즈에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